이게 안 해봤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모르는데 대충 하지도 마시고요. 오늘 확실히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셨으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고 해도 자신 있게 진행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해봐야지 늘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틀니 제작 과정을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면 제가 위쪽에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꼭 먼저 보고 오시길 추천드릴게요. 틀니 제작 진행 과정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끊어서 보시기보다는 쭉 단계를 이어서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먼저 가볍게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환자가 치과에 내원을 해서 틀니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치과의생사가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뜨고 석고 모델을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해서 보내주죠. 그럼 환자가 두 번째 내원을 하게 되고 원장님은 개인 트레이를 환자 구강 내 시적해보고 보더 몰딩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더 몰딩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 보더 몰딩을 마친 개인 트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치과에서 치과의생사가 어시스트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자주 안 해보면 실수가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어요. 틀니 정밀 인상의 경우에는 원장님이 직접 임프레션을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더 몰딩을 마친 개인 트레이는 어시스트가 받아서 정밀 인상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죠. 정밀 인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상제는 치과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크라운 임프레션을 뜰 때 사용하는 라이트 바디와 헤비 바디를 구강 외에서 따로 믹스해가지고 레귤러 바디처럼 만들어서 본을 뜨기도 하고요. 크라운 임프레션을 하는 것처럼 입안에 라이트 바디를 먼저 쏘고 헤비 바디를 넣은 개인 트레이로 본을 뜨기도 해요. 혹은 폴리설파이드라고 해서 커라는 회사에서 나온 갈색 파마향 냄새 나는 인상제로 임프레션을 뜨기도 해요. 치과마다 인상제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각 치과에서 틀니 임프레션에 사용하는 인상제는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상제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틀니 제작 시에 인상제를 개인 트레이에 담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개인 트레이 내벽에 어드헤시브를 바르는 거예요. 제가 10군데 치과를 다니면서 어드헤시브를 생략하는 치과는 아직 못 봤는데 혹시 어드헤시브를 생략하는 치과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왜 어드헤시브를 바르지 않냐고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어드헤시브를 바르는 이유만 아시면 돼요. 자, 어드헤시브를 바르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렇게 개인 트레이에 타공을 줘서 인상제가 이 사이로 흘러 넘쳐서 트레이와 엉겨 붙어서 인상제가 트레이에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과 더불어서 어드헤시브를 개인 트레이 내벽에 발라서 인상제와 트레이가 더 잘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접착제예요. 특히 무치약 개인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벽이 미끄럽고 걸리는 부위도 없고 또 길이가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인상제가 굳은 다음에 뺄 때 인상제가 트레이에서 탈락되거나 탈락되면서 변형이 오기 때문에 접착제를 한 번 더 발라서 잘 고정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치과 재료는 기공물이 완성돼서 환자 구강에 들어가기까지 수많은 오차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상제가 굳으면서 수축해서 생기는 오차나 석고 모델을 만들 때 석고가 굳으면서 생기는 오차, 또는 술자가 재료를 다루면서 생기는 오차 등 여러 가지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환자의 구강내를 완벽하게 표현하고 오차가 없는 것이 기공물에는 가장 좋지만 재료의 특성 자체에서 오는 오차를 어쩔 수 없다면 술자의 기술적 실수로 나오는 오차는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겠죠. 어쨌든 개인 트레이에서 인상제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더 몰딩된 개인 트레이를 받은 어시스트는 트레이 내면에 어드헤시브를 발라주게 됩니다. 자, 이때 개인 트레이는 보더 몰딩을 하기 위해서 환자 구강 내에 시적을 해보기도 하고 왁스로 보더 몰딩을 하는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뺐다가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럼 이 개인 트레이가 약간의 수분을 흡수한 상태겠죠. 겉에 물기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접착제를 바르는 곳은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인상제에도 안 좋고요, 물기가 있다는 건. 그러니까 어드헤시브를 바르기 전에 반드시 이 트레이를 건조시켜야 됩니다. 눈으로 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레진은 플라스틱 입자들이 엉겨 있는 거니까 사이사이에 수분이 흡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기가 보이지 않아도 건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개인 트레이 건조를 막 어마어마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3웨이 시린지 에어로 간단하게 말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드헤시브를 바른다는 사실은 많은 치과의생사 선생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어드헤시브를 바를 때 의외로 실수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뭐 콕 집어서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드헤시브를 바를 때 경계부 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트레이를 보시면 열심히 보더 몰딩을 해서 구강 내에 이제 딱 맞는 트레이가 완성이 되었죠. 그럼 인상제를 이 안에 넣고 임프레션을 뜨면 인상제는 어디까지 묻을까요? 이 트레이 안에서 끝나지 않죠. 인상제를 넣고 입안에 트레이를 넣은 다음에 입술을 올리고 혀를 움직이면서 보더 부분을 표현하는 인상제가 흘러 넘치면서 트레이 바깥쪽까지 묻고 자연스럽게 경계가 표현되면서 임프레션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이 끝단에서 흘러 넘치는 인상제도 트레이에서 떨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되겠죠. 인상제를 트레이에 고정시켜주는 게 어드헤시브고요. 이 어드헤시브는 트레이 내면, 이 내면만 딱 바르는 게 아니라 인상제가 넘쳐 흐르는 이 부분까지, 보더 몰딩이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골고루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으로 흘러 넘친 인상제는 의외로 쉽게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더불어 이 바깥쪽으로 흘러 넘친 인상제는 보더를 표현할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변형이 오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드헤시브를 바를 때는 개인 트레이 바깥쪽, 이 바깥쪽 한 1cm 정도까지는 바르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요. 보더 몰딩된 왁스 위쪽에도 발라주고 그 위쪽 트레이까지, 이 위쪽까지 막 덕지덕지 바를 필요는 없고 내면 안쪽에 얇게 칠해주고 왁스 있는 데도 칠해주고 그다음 왁스를 타고 넘어간 이 경계 부위까지 어드헤시브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어드헤시브를 바를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품별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게 꾸덕하게 떠지는 어드헤시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커 회사의 갈색 어드헤시브가 잘 뭉칩니다. 마치 카라멜을 살짝 녹여놓은 상태랑 비슷해서 붓으로 뜨는 것도 좀 어렵고 이렇게 떠서 트레이에 바르면 트레이 안에서 어드헤시브가 뭉치기도 해요. 이렇게 뭉친 어드헤시브는 인상제를 밀어내기 때문에 정밀 인상에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뭉친 부분 없이 잘 펴서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다 바른 후에는 에어를 불어서 건조를 시키고 인상제를 담아야 합니다. 저는 임상에서 일을 할 때 에어를 불어야 될 때 물이 조금이라도 닿지 않는 게 좋을 경우에는 가능한 에어를 멀리서 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드헤시브를 바를 땐 특히 더 그런데요. 그 이유는 3웨이 시린지 기계 자체에서 가끔 물이 분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3웨이 시린지를 잘못 누르거나 해서가 아니라 물과 에어가 한 팁에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결함으로 물이 섞인 에어가 분사되기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접착제를 발랐는데 물이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위험 요소도 없앨 수 있으면 없애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드헤시브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서 대고 에어를 막 불어서 건조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멀리서 에어를 불어서 여기서 혹시 물이 나오더라도 트레이에 닿지 않게 에어만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팁을 좀 멀리서 불어주면 물은 앞쪽에서 끝나고 에어 자체만 멀리 나오기 때문에 건조를 확실히 시켜줘야 될 때는 3웨이 시린지를 좀 멀리서 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착제를 발랐으면 안쪽에 인상제를 넣어줘야 하죠.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인상제 재료는 치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상제 재료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하든 인상제를 트레이에 너무 많이 담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개인 트레이 제작했던 영상을 보시면 석고 모델 위에 이렇게 왁스를 한 장만 깔고 그 위에 개인 트레이를 제작을 했죠. 개인 트레이가 본을 떠야 하는 부분과 잘 맞아야 되고 최대한 밀착이 돼야 트레이가 인상제를 제대로 잡아줘서 임프레션이 잘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와 잇몸 사이에 넣는 인상제는 왁스 한 장 정도의 양만 넣을 수 있도록 왁스 한 장만 깔아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기성 트레이에 가득가득 인상제를 담던 습관이 남아있던 선생님들은 간혹 개인 트레이에도 인상제를 막 한가득씩 담아주는 경향이 있어요. 환자의 잇몸과 개인 트레이 사이의 공간은 딱 이 왁스 한 장 정도의 공간만 있는데요. 그 공간에 5배, 10배 되는 인상제를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첫 번째로 낭비되는 인상제가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입안에 넣었을 때 흘러 넘치는 인상제 양이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불편해해요. 특히 상악의 경우에는 많이 불편하고요. 세 번째로는 인상제가 많으면 오히려 정밀 인상을 체득할 때 인상제 자체의 힘으로 잇몸이 눌려서 보더 부위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오차들, 인상제가 굳으면서 수축하는 오차라던가 인상제가 잇몸의 부드러운 부분을 눌러서 생기는 오차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인상제를 한가득 담아서 잇몸을 누르거나 재료의 양이 많아서 이게 굳으면서 확 수축하도록 해서 오차를 굳이 늘릴 필요는 없겠죠. 이때 밖에서 믹스해서 트레이에 담는 인상제의 경우에는 이런 플라스틱 스파츌라를 하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트레이에 적당량 떠서 발라서 펴듯이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보더 부분까지 약간 펴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혹시 건 타입의 인상제를 개인 트레이에 바로 쏴야 될 경우에는 팁을 트레이 안쪽에 바짝 대고, 이런 식으로 바짝 대고 쭉 짜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파츌러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펴서 발라주시면 돼요. 보더 부분 넘치는 쪽까지 이렇게 살짝 묻히면서 보더 부분에도 헤비바디가 묻을 수 있게 골고루 펴서 발라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모자란 부위에 어드헤시브를 다시 바른다던가 열심히 트레이에 담은 인상제를 막 덜어내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어시스트에게 개인 트레이를 맡긴 다음에 원장님들은 보통 환자 구강 내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환자 본 뜨기 위해서 열심히 안쪽에 잇몸 건조시키고 위치도 잡아놓고 입술도 이렇게 벌려놨는데 트레이를 딱 받았는데 어드헤시브를 짧게 발랐다던가 인상제를 한가득 담아준 트레이를 보면 한숨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환자도 대기하고 재료는 굳는데 인상제를 덜어내고 이런 쓸데없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주 하는 작업들이 아니기도 하고 처음 해보면 모를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술자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일을 줘요. 치과위생사라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이미 학교에서 배우고 나온 내용이니까 해보지 않았어도 알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해봤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모르는데 대충 하지도 마시고요. 오늘 확실히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셨으니까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고 해도 자신 있게 진행하시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해봐야지 늘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과정이지만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치과에서는 이 정밀 인상만 잘 떠서 보내도 좋은 틀니가 나와요. 틀니가 환자 구강 내에서 아플 때 입안에서 몇 센티미터씩 차이가 나서 환자가 아픈 게 아니라 정말 몇 밀리미터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의 길이만 닿아도 아프고 상처가 생기는 거라 정밀 인상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환자 내원 둘째 날 정밀 인상을 뜬 개인 트레이와 대합치를 치과 기공소로 보냅니다. 보통 개인 트레이에 정밀 인상을 한 날 대합치를 보내는 치과가 많고요. 그 이유는 이 정밀 인상 채가 기공소로 간 다음 기공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굳이 정밀 인상하는 날 대합치를 보낸다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대합치를 챙기게 될 거예요. 이 대합치도 정말 중요한데 정밀 인상이라는 메인이 따로 있다 보니까 잘 잊어버리는 게 대합치 임프레션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하는지 외우기보다는 기공 과정을 쭉 생각해보면 이때쯤 대합치가 필요한 거겠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틀니 제작 과정은 물론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치과에서는 정밀 인상 체득과 바이트 체득을 하는 둘째 날, 셋째 날이 중요하다 보니까 둘째 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추가 설명을 했어요. 둘째 날 알아두어야 하는 총 과정은 여기까지라 여기에 셋째 날 과정까지 넣으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고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밀 인상체, 그러니까 이 임프레션과 대합치가 치과 기공소로 도착한 다음에 치과 기공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도 틀니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일이고 왁스림이나 레코딩 베이스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10군데 정도 치과에서 평균적이고 보편적으로 진행하는 일들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요. 영상 내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각자 치과에 맞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위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